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정시 모집 세 번째 강의인데요. 정시는 제가 어제 어디 제안서 쓰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 대상 교육만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 자료를 막 찾아보고 했는데 여전히 또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 오늘 강의도 숫자가 좀 나오긴 하지만 결론 이거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양은 많을 수는 있으나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명이 정시 점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학에 지원 가능한 점수라는 게 몇 개 지표로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가장 파워풀한 결정 요소는 지금 설명드릴 지원 참고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배치표라고 하잖아요. 배치표라고 하는데 이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시를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자료고 또 이 자료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 부분 지원 가능 점수는 지원 참고표에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 신설학과를 개설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신설학과가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입시기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입시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예전 입시기관 있을 때 배치표 작업을 했던 경험을 토의를 말씀드리면 해당 대학에 문의를 해봅니다. 이 학과는 어떤 학과이고 입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대학에서 이제 예상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입시회사가 고민한 다음에 지원 참고표 작업을 합니다. 또 신기하게 학생들이 그 점수 부근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물론 이제 아주 세밀한 이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갈리는 것이 이제 정시이긴 하나 큰 줄거리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을 물어봤을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를 가장 손쉽게 알려주는 자료가 지원 참고표라서 지원 참고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원 참고표가 이제 예전 기억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A0 사이즈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라고 해서 총 3장이 나오죠. 가군, 나군, 가군인데 앞뒤가 아픈 인문, 뒤는 자연. 아픈 인문, 뒤는 자연. 이렇게 인쇄가 돼서 총 3장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나오고요. 지원 참고표가 크게 2번 나오는데 물론 수시 때 나오기도 하지만 수시 때는 전형이 워낙 여러 가지고 정성평가가 많아서 지원 참고표 제작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내는 곳도 있죠. 저도 연구소에서 이번에 의치한 약대 배치표를 만들기도 했는데 좀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건 노력하고 정시 때는 크게 2번의 배치표가 나옵니다. 11월 달에는 수능 성적, 그러니까 수능 보고 보통 3일 정도 빠르면 이틀 뒤, 좀 보통 3일 정도 뒤에 종이 배치표가 나오고요. 12월에는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한 3일 뒤에 실채점 배치표가 나와요. 이게 동일한 입시 기간에 배치표가 2번이 나오죠. 사실은 가채점 배치표를 내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나 1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 끝나는 주말부터 한 2주 또는 3주 사이에 대학별 고사를 보거든요. 논술, 좋은 대학들 논술을 보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만약 수능이 잘 나오면 정시를 노려봐야 되고 수시가 못 나온다, 그러니까 수능이 못 나온다면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
가늠자가 없으니 입시기관들이 이렇게 배치표 11월 달에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채점 지원 참고표를 작성하여 배포를 하죠. 뭐 이런 회사들이 보통 UAE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입시기관도요, 이게 비용이 꽤 커요. 이게 뭐 홍보비라고 보기에도 꽤 큰 비용이 뭐 들거든요. 몇 천만 원 정도 듭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라 하시면 할 말은 없긴 한데 뭐 비용은 좀 들고요. 그리고 수시 2월 인원이 미반영이 돼요. 이게 뭐냐면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이 12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수시 합격자를 보통 작년 기준으로 12월 한 중순쯤 12월 초에 보통 발표를 하고 수시 합격자 내가 몸뚱아리가 한 개니까 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끝나면 이제 수시 충원 기간 6일 동안에도 충원이 안 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또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광운대, 명지대, 연대도 한 100명 이상씩 수시에서 다 충원이 안 돼서 그 인원을 정시로 넘겨요.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을 이월한다 이 뜻이에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이 수시 2월, 그러니까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정시 모집에 반영이 되는데 요때는요. 수시 2월 인원이 반영이 안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하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선발하는 인원이 달라지면 입시 결과가 좀 달라지잖아요. 정시 모집 요강에는 10명이라고 했다가 실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온 인원을 보니까 15명이다. 컷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 제가 갖고 온 예를 들어 갖고 온 이 배치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학과 모집단이 옆에 모집 인원이 있죠. 이 인원들은 수시 2월 전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제 지원 참고표에 나타난 요 인원들은 워낙 인원이 실제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 정시에는 이 인원보다 많잖아요. 실제는 이 결과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또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은 보통 배치표가 입에 좀 착 달라붙을 텐데요. 배치표는 조금 교만한 표현이죠. 어떻게 사설 입시기관이 대학의 이런 선호도를 배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지원 참고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 참고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맨 이 왼쪽 점수는요.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합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 로직은 각 입시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뭐 UA나 대성이나 이투스나 종로나 그 기준 점수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196개 대학을 이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종이에 담아내야 되는데 각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죠? 근데 이거를 감안해서 이 점수를 다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산점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내신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 왼쪽 점수는 196개 대학을 총 6면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국어, 수학, 탐구의 합 기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가채점은 원점수로 나와요. 원점수로 나오고. 자, 이러면 조금 이제 요 얘기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수능을 봤어. 그럼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두 과목의 합 평균,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을 합을 좀 내다보게 되면 몇 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요 점수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점수가 374점이다. 그럼 요 라인 따라서 쭉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디 갈 수 있나? 이
비상에듀 배치표를 보게 되면 야 건대가 좀 간당간당하겠네. 단국대는 제일 높은 학과가 잡히니까 단국대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경희대는 어렵나? 동국대도 약간 좀 애매한데 국민대는 중간학과 정도 가겠구나. 숭실대 뭐 이런 식으로 대략 한 군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인문이라면 요 374점 점수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단국대는 좀 잘 들지 않을까? 국민대하고 숭실대 조금 애매하겠네. 인천대는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군별로 우리 아이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정도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10,000원이 뭐 건국대나 단국대나 국민대나 숭실대로 한전을 시켰을 때 점수를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뭐 이 점수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게 되면 영어가 빠져 있잖아요. 영어가 빠져 있으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이런 학생이 하나 왔어요. 자연계 학생인데 국어가 1, 탐구가 1 정도 되고 수학이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가 1등급이었어요. 다시 한번 국어랑 탐구는 좋았고요. 자연계인데 수가 좀 낮았고 영어가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이화여대 통합선발 자연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였어요. 아주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이게 어디를 그러니까 재수생 종합반에서 상담을 받고 오시는데 보통 재수생 종합반은 배치표, 그러니까 지원 참고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거기를 다녀오셨더니 우리 아이는 이화여대를 못 간다라고 상담을 받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10,000원이 이화여대로 환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화여대 지원율을 따져보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이화여대 점수로 환전을 해보니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 영어가 굉장히 파괴력 있게 반영되는 대학이 몇 개 있어요. 이화여대라든가 경희대도 그렇습니다.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가 조금 밀려도 영어에서 1등급을 맞으면 합격이 가능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되 실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지원 여부는 어떻게 하신다? 환전을 해본 다음에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입시기관마다 입시 결과, 즉 요 점수 추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문 참고표끼리 점수 차이가 존재해요. 어떤 대학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누적 백분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어떤 대학은 회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어떤 대학이라면 어떤 입시기관은 누적 백분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입시기관은 전년 입시 결과와 여러 가지 변수로 회귀 분석을 해요. 또 어떤 기관은 전년 입시 결과 조금 바꿔 사용하기도 하죠. 전년도 합불 사례라든가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되면 설명회 가셔서 이 자료를 받아오셨을 때 대단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대학은 잡히는데 어떤 대학은 잡히지 않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장점보다 좀 개인적으로 단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 참고표는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한 장의 배치표로 한 장의 종이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도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딱 펴보면 우선 내 위치를 찾는 것은 논외로 치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구나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옛날 방식의 내비게이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정도 쭉 펴놓으시게 되면 가군 인문에 이런 대학들이 있구나.
나군 인문에 이런 대학이 있네. 뭐 이 정도 아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참고표는요. 여기 작은 글씨가 막 보여요. 지원 참고표를 보시게 되면 또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뭐 보고 있긴 한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큰 장판지인데 지원 청구표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른쪽 딱 보셨을 때 오른쪽 이게 날개 광고라고 하죠. 그리고 하단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예전 입시기간 있었을 때 그 지원 청구표의 광고가 꽤 센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 광고 때문에 내지 실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은 정보가 작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글씨가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작업하면서 뭐 제가 이제 그 광고를 좀 없애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건의를 드렸다가 한번 요걸 바가지로 먹었었는데 요게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친절하게 지원 참고표 안에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 우측에는 모집 인원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수시 모집 마감 이전. 그러니까 2월 인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뜻이고요. 요거는 이거를 읽으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배치 점수 보통 맨 왼쪽에 있는 배치표 보통 지원 참고표 점수를 보시죠. 여기 써 있죠. 지원 참고표에 있는 점수는 수능 반영 영역의 단순 합산 총점으로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점수는 맨 위에 있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즉 국수탐 표준 점수는 398인데 1등급이면 요 라인이 갈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398이에요.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럼 영어 점수가 좀 떨어지니까 밑에를 볼 수 있다. 라는 건데 어떤 대학은 영어 2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의 감점 차이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 라인 봐도 되죠. 사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그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 요 영어가 처지면 좀 밑에 등급 읽어본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탐구 영역 백시 점수,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점수를 봤을 때 보통 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계열 학생들밖에 별로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의 국어, 수학, 탐구.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탐구를 한 과목 쓰는 대학은 뭐 서경대라던가 뭐 상명대라던가 몇 개 대학밖에 없어요. 보통 두 과목을 반영하는데 우리 아이의 이 지원 참고표 맨 왼쪽에 있는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국어랑 수학 표준 점수 더하시고 탐구 표준 점수가 60점대, 70점대예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00 몇 점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활용 지표가 즉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를 쓸 거야. 수능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를 쓸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싫어. 우리는 100분위를 쓸 거야.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성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뭐 엿장수 맘대로죠 뭐. 이거 이렇게 어떤 대학의 표준 점수를 쓰는지 어떤 대학의 100분위를 쓰는지 그거는 대학 마음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가천대를 가고 싶어. 요 100분위 점수가 필요해. 그러면 국어, 수학 100분위에다가 탐구 100분위의 평균을 더하면 됩니다. 물론 뭐 한 과목 쓰는 경우에는 여기 한 과목 100분위만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5번 배치 점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85% 커트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정원에 또 뒤로 추가 합격을 10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컷은 10번째 아이가 최초 컷일 것이고 20번째 아이가 최종 컷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백시점수 모집단이 최종 합격자 85%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는 이 대학을 등록 안 할 거고 11등부터 20등까지 등록할 때니까 맨 왼쪽에 있는 점수는
11등부터 20등의 85% 커트라인이니까 대략 8등 정도나 9등 정도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왼쪽 점수는 최초 합격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 뭐 2, 3차 정도 점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낮다라고 하는데 이 점수 자체가 높은 입시기관이 몇 개 있어요. 이게 흔적이 남는 강의라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높게 산출되는 입시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대학, 그 입시기관에 이 점수를 쓰게 되면 아마 장학금 받을 정도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실 때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추가라고 하긴 하지만 아마 이 점수에 맞춰서 쓰는 분들은 별로 없고 이 점수보다 조금 모자르면 계속 대학을 내리시거든요. 뭐 지원 청구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셨냐면은 내 점수에 맞는 구간, 우리 아이가 만약에 398이에요. 그럼 398 있는 요 라인에서 하나, 그 밑에 라인에서 하나, 그 밑에 라인에서 하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최초합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 이 점수 자체가 최종 합격자, 최초가 아니고 최종 합격자의 85%의 컷이니까 요 라인에서 우리가 뭘 찾았다고 하게 되면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최초합도 나올 수 있겠죠? 또 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막 매우 안전한 조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내신은 가산점은 논외로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 한 번은 보시겠지만 특히 요 점수가 최초 합격자 점수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상에듀이고요. 이건 이투스입니다. 전남대를 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전남대. 비상에듀의 전남대 경영학과는 정원이 44.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저희 선생님, 여기가 364고 여기가 374면 여기는 몇 점 좀 될까요? 대충 보게 되면 372나 370좀 되겠죠? 실제 지원 참고표 작업할 때요. 요게 이제 364, 373, 10점 정도 벌어지잖아요. 10등분 정도 하시면 돼요. 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373, 372,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전남대는 한 372쯤 될 거예요. 비상 에듀 배치표에는. 근데 372도 어떻다? 최초 합격은 아니다. 추가 합격이라는 거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투술은 여기가 요 라인이 381이에요. 요 라인 아마 380 정도 되겠죠. 여기는 380의 경영학부, 여기는 56명이에요. 56명. 그러니까 요 회사와 요 회사의 점수 차이가 꽤 크죠. 인원도 좀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그 2월 인원 좀 빨리 빼는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있긴 한데 실제 2021학년도 지원 참고표하고 실제 이제 그 전남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어교육과를 한번 여기 국어교육과 맨 높은 곳에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요게 100분위가 262네요. 여기가 262니까 여기 261이겠죠. 그죠? 261일 테고 여기도 아마 260 얼마가 될 거예요. 여기가 374가 262면 381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평균은 251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 기관의 입시기관의 점수가 좀 과대 평가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또 어떤 입시기관은요, 이 점수의 부근에 있는 입시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의 제가 앞에서 제가 이 점수는 뭐 추가 2차 점수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추가 2차 글쎄 이건 점수가 워낙 높아서
글쎄요. 이게 온라인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입시 결과 비교하게 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열, 이게 보통 서열이라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니죠. 저는 이제 서열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선호도,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LG가 좋아, 삼성이 좋아하게 되면 보통 LG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가전제품 서열하는 LG 다음에 삼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남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남대도 학과가 국교가 제일 높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경영 갈래, 국교 갈래 하면 국교로 많이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또 이것도 각 입시기관마다 요 배치 약간 달라요. 국교 다음에 영교인데, 국교 다음에 경영인데 여기 역사교육이에요. 여기 행정이고 다 다릅니다. 행정도 요 밑에가 있죠.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국교가 83.7이에요. 곱하기 3 하게 되면 얘 나오니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77.7이에요. 높진 않네요. 쭉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 참고표가 입시기관들이 아무리 해봐도 실제 입시로는 지원 참고표가 썩 잘 맞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맨 왼쪽, 오른쪽에는 이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이 옆에 있는 이 인원은 수시 2월 인원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상에 우리는 8명을 뽑을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전남대 정시 경쟁률을 보면 정시 경쟁률에는 수시에서 정시 넘어온 2월 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어교육이 8명인데 여기는 9명이죠. 자, 그리고 교육학과가 지금 3명이에요. 여기는. 근데 보게 되면 여기는 4명.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입시 결과에 있는 2월 인원과 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시기관이 무슨 뭐 예언자도 아니고, 야, 정시 모집 배치표에서는 8명인데 수시로 실제 정시에는 9명 정도 될 거야 라고 맞추는 입시기관은 한 군데도 없겠죠. 요거는 이제 정시 모집 요강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원 청구표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는 한번 봐둘 필요는 있다. 예전에 어떤 기사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실체점 설명회 12월 달에 하는 실체점 설명회는요. 입시 기관들끼리 서로 전쟁이에요. 전쟁. 뭐 전쟁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천 명 이상 대관할 수 있는 장소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A라는 입시기관은 뭐 잠실에서 하고 B라는 입시기관은 어디서 하고, 이게 거의 수능 보고 보통 한 2, 3일 내 설명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의 시간이나 장소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이 A 그 입시기관 설명회도 가고 싶고 B 입시기관 설명회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예받으러 가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심부름 서비스 센터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얼마 주게 되면 각 입시기관들의 지원 참고표로 설명회를 가면 무상으로 나눠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입시 결과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가채점 하고요. 11월 달에 나온 것하고 제가 여기서는 배치표를 썼습니다. 그냥 실채점하고는요. 조금 달라져요. 보세요. 여기는 가채점 때는 원점수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원점수.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 입시기간은 야, 우리 요 점수 때 1등급은 이 정도 있을 거야. 2등급은 이 정도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실제점으로 가면 이 점수가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로 바뀌고요. 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성적 분포가 나오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뭐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건국대를 보세요. 갑자기 위치가 바뀌죠? 그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입시가 있을 때, 뭐 UA도 마찬가지지만 UA나 뭐 제가 있던 회사나 대학하고 조금 관계가 긴밀해요. 무슨 뭐 나쁜 의미로 긴밀한 의미가 아니라 대학과 이제 여러 가지 접점이 많거든요. 여러 이유로. 지원 창구표를 내면 각 대학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원 창구표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대학교 왜냐면 각 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이 정시의 입시 결과가 그 대학의 1년 동안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입학처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런 학생 뽑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총장한테 보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건국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저도 몇 군데 연락받은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입시 결과는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 입시기관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입시기관이 신이 아닌 다음에는 이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연락이 와요. 그 잡은 기준은 뭐냐? 입시기관 봤을 때 우리 입시 결과랑 올라간 것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했던 입시기관에서는 이제 그 해당 대학 요청을 해요. 그럼 실제 요청 잘 주시면 자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다 수정하겠습니다. 실제점 때라고 의견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받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얘기를 해서 이러저러해서 차이가 없는데 그냥 시켰습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실제점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아마 이게 막 그런 피드백일 것 같긴 한데 막 그래서 아마 여기 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있고 또 여기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한 칸 정도 붙어 있는데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대 같은 경우에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입시 결과 안 맞다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채점과 실제점은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 경찰 행정학군 좀 위에가 있죠. 보통 경찰 행정학군은 보통 경희대, 뭐 영문과 정도 되는 성적에 위치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뭐 지원 창구표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면 뭐 이런 게 보이거든요. 뭐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당 대학이 입시기관에 뭐 정정 보도 요청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입시결과가 다르니까 좀 대학도 이렇게 막 갑질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시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기관들이 이거 상황을 받아보고 우리가 잘못 넣은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수정을 하죠. 이런 식의 작업을 거칩니다. 자, 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비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메가스터디예요. 그러니까 UA인데 왜냐면 UA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못 구했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뭐 건국대 같은 경우는 기술경영, 국제무역, 뭐 글로벌 비즈니스죠. 영어교육, 이거 글로벌 비즈니스 밑에가 있네요. 1어 교육, 1어 교육. 선호도가 조금 틀어지기는 해도 요 라인은 맞는 것 같죠? 요 대학 그 입시기간마다 여기가 달라요. 여기는 뭐 붙어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여기는 보통 경희대가 좀 들어오는데 경희대겠죠? 주거환경 같은데 여기 이제 뭐 대학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회사의 지원 창업부를 보면 뭐 제가 가장 크게 차이 났던 게 사실 국민대랑 숭실대거든요. 여기는 비상은 국민대랑 숭실대랑 거의 같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가스터디는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좀 이렇게 보통 2단으로 쌓였다는 표현을 쓰는데 2단으로 좀 쌓여 있죠. 그리고 인하대가 국민대랑 좀 같은 라인에 있고 여기는 좀 다르죠. 그죠? 한국교통대가 캠퍼스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쪽 어딘가 있나 보죠. 또 인천대 여기 있고 인천대 여기 있습니다. 인하대와 인천대가 보통 같은 라인에 있고요. 인하대와 인천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래서 입시 기간마다 입시 결과를 가공하는 변환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메가스터디가 갖고 있는 뭐 여긴 재수생 종합반이 있으니까 뭐 입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입시 결과. 여기 좀 다르겠죠. 비상은 뭐 누적을 하던가 뭔가를 하긴 하겠죠.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UAE의 배치표가 뭐 흰색이라고 하게 되면 비상에듀는 노란색, 뭐 메가스터디 파란색 이런 느낌이지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처음 궁금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요 해당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까 제가 그 전남대 입시를 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 여기 이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종합반이 있어서 그럴 수 있긴 한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재수생 종합반 입시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여기가 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지원 참고표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자료가 좀 맞는 것 같아. 좀 한 개 회사의 지원 참고표만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개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저는 한 개 회사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죠? 이게 어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그 봤을 때 제 기억으로 이게 보통 2달 정도 작업이 걸려요. 2달. 9월, 10월, 아마 10월, 11월, 9월부터 이제 수시가 끝나면 입시기관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막 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다 안치고 점수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꽤 오래 걸립니다.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앞에 것들은 그냥 장판지에 있는 그 배치표였습니다. 지원 참고표죠. 그런데 UA가 또 아주 이런 노가다를 해주셔서 이게 이제 제공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UA 같은 경우에는 좀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필터가 있죠. 눌러서 뚝 누르게 되면 각 대학 뜰 거고 어, 전형명이 있을 거고요. 학과명이 있을 거고 인문, 자연, 예체능도 이렇게 있죠. 어느 군에 있는지, 모집 인원이 얼마인지, 지역도 있어요. 그 전년도 경쟁률도 있습니다. 그 옆에 이쪽 가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있어요. 편하죠. 요게 이제 11월이나 12월쯤에 정시 검색기 또는 엑셀 배치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 한 몇 개 회사 한 세네 개, 한 세 개 또는 네 개 회사 정도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이제 뭐 배포를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장판지에 있는 종이 배치표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이 엑셀 지원 참고표를 사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거 사용하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저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지원 참고표를 저 위부터 저 아래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숭실대, 국민대, 뭐 세종대, 단국대, 뭐 인하대, 성신여대 요 한 대여섯 개 대학들이 궁금하시게 되면 그쪽 라인을 집중적으로 보신 후에 엑셀 배치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뭐 어디가 더 유리할까? 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그리고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을 보셔서 요 분리를 따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원 참고표였고요.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시 때 제일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지원 참고표인데 그다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손품을 팔면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마우스를 손품을 팔면 각 해당 대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대학 어디가 자료에 들어가서 이 대학교의 전년도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되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야, 건국대를 가고 싶어. 건국대 경영을 가고 싶어.
우리가 보통 뭐 찾습니까? 수시든 정시든 야, 전년도에 성적이 어떻게 됐대? 라고 하면서 뭔가 자료를 찾아봅니다. 입시 기간도 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선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는데 대부분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귀찮으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초록색 창에 해당 대학교 정시 등급,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보통 정시 입시 결과로 검색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시 등급이 많아요. 검색어 치게 되면. 수시 등급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덕여대를 가고 싶어요. 동덕여대 수시가 궁금해요. 그럼 동덕여대 수시 등급 또는 동덕여대 정시 등급 하잖아요. 각 블로그에서, 각 카페에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자료 정리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홈페이지나 어디가 로그인해서 보기 싫으신 분들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는 있어요. 손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조심하시게 약간 부정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초록색 창에 있는 그 블로그나 카페들이 입시 전문가가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조회수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요.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내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동덕여대 애들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동덕여대 정시 등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공 100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한다라는 거죠. 답변합니다. 재학생이래요. 자, 올린 날짜가 2021년 4월 달이니까 2021년 얘는 현재 고3이겠죠? 재학생이라고 하기는 이 학생이 대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죠. 보통 1학년 학생들이 보통 많이 달아요. 재학생입니다. 동덕여대는 타 학교와 달리 정시 성적 결과가 상위 170%가 아닌 100%를 공개하고요. 정시 100분이 표를 보면 평균 100분이 85 정도가 합격을 하는데 이는 애들 표현이죠. 추추추추합까지 합산한 결과라 100분이 88과 86이 합격 라인입니다. 자, 이게 입시 비전문가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헷갈리는 건 실제 동덕여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다군 돼 있고 모집 인원 경쟁률 수능 성적 평균 충원 순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학 정시 모집 노집 단위별 수능 평균 성적 충원 포함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건관리학과 볼게요. 11명 정원에 4.33대 1이니까 대략 한 45, 5, 6명 정도 맞겠죠? 근데 최초 합격자들이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13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0명 정도 지원했다고 치면 11명과 14명, 즉 25명이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입시 결과는 11명부터 충원 포함 합격자 평균이니까 얘랑 얘, 즉 25명의 평균 성적인 거예요. 요 성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시 비전문가와 입시 전문가가 봐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회차 또는 내일까지 4회차 강의인데 이 입시 강의를 들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자료가 이런 의미구나. 그럼 이게 이 아이가 잘못 썼구나.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입시에서 까막눈을 좀 벗어나자는 뜻이에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는 맞긴 하죠. 근데 최초 합격자와 여기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 그럼 요 결과가요. 11명과 14명의 평균이니까 요 점수는 대략 최초 컷보다 약간 낮겠네요. 그죠? 국사과 그렇게 9명과 11명이니까 이걸
다 한 20명의 평균이 84.1이니까 얘가 11번째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초 합격자가 9등일 테니까 요 성적은 한 최초 합격자가 약간 밑에 있는 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 합격자, 그러니까 요 학과들은요, 최초 합격자와 좀 비슷한 성적대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0명에 20명 정도 도망갔잖아요. 6대 1이니까 60명이 왔겠죠. 60명 중에 합격한 학생들은 총 몇 명입니까? 30명이 합격했죠. 지원자 중에 절반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의 평균 성적 얘는 10등과 뒤에 그 20등 더하게 되면 총 30명이 붙었으니까 15등 정도의 성적대라는 거죠. 15등 정도의 성적. 그러니까 최초보다 약간 더 뒤에 성적대라는 겁니다. 여기는 한참 더 뒤로 가겠죠. 그래서 요 입시 결과 딱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이거 잘 해석 안 하거든요. 그 제가 정시 상담할 때 보면 보통 요것만 갖고 오세요. 이 성적이 이런데 우리 아이가 쓰냐 못 쓰냐 그런데 제가 위에 설명드리거든요. 이러저러 하니까 이거는 뭐 최적화돼 근사하다 또는 수능 평균 100분위 성적의 경우 예의 경우 반영 영역만을 포함한 평균 100분위이며 가산점이 반영된 점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 동덕여대 자연계들은요. 국어 25, 수학 30, 영어 25, 탐구 20인데 수학 가형의 100분위 점수의 10%를 줘요. 그럼 보통 이게 평균이 그러니까 국수 영탐이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수학 성적도 대략 80대 정도 성적 애들이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좋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산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산점 빼면 과연 얼마나 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100분위가 80이에요. 10%는 8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우리 아이가 원래 80인데 88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88. 그럼 얘 더해서 나눠서 나온 게 얘잖아요. 그러면 원래 80인데 88 정도로 뻥튀기 된 점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 여기는 2점 정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 아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83 정도면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참가자 주면 안 됩니다. 자, 정 힘드시면 이 강의가 또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시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숫자 다 보기 어려서 이것만 보시는데 이거는요. 한 개 대학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쭉 보시면 돼요. 한 개 대학만. 여러 대학을 볼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집이 동덕여대 코앞이고 아이가 동덕여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동덕여대 입시가 딱 봤을 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의미이구나. 이게 이 의미니까 여기는 실제보다 한 100분위가 2점 정도 다 빼주게 되면 한 83, 84, 83 여기는 대략 70, 한 5, 6, 80, 한 2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문보다 보통 자연계 성적이 낮은 게 정상인데 여기 높잖아요. 가산점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한번 우리가 자료를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또 초록색 창에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많이 떠요. 뭐 한양대 정시 등급, 한양대 수시 등급, 정시 등급, 한양 등급 다 뜨죠.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보기 좋은 거 한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 이거보다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도 입시를 한 10몇 년 동안 하고 있지만 특히 국립대가 또 일부 대학은 해당 대학의 작년 입시 결과를 구석탱이에 박아놓은 대학들도 있어요. 또는 이게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머 시켜서 올려놓은 대학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입시를 처음 하는데 우리 애가 고3 처음이면 딱 고3 처음이잖아요. 우리 애가 첫째라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왜 이분들은 그런 거 다 찾아서 해시태그도 다 달잖아요. 검색을 또 자기 블로그로 유입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잘 만들어 놓습니다. 좀 찾기가 힘드시면 저도 간혹 그래요. 이 필요가 찾기가 좀 힘들어. 저도 간혹 한 열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저도 이실직고해요. 네. 아니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에서 이제 대학별 입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가능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입 정보센터 딱 들어오시게 되면 요 아래 대학별 대입 특징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고 해서 여기 수시랑 정시 다 있고요. 이쪽 사실 제가 안 보니 여기 학과 검색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 아이는 간호학과 가고 싶어. 우리는 물리치료 가고 싶어. 보건계열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과 여기서 이쪽이 여기 뒤에 숨어 있는데 여기 학과 검색이 있어요. 뭐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정원이 대학 정원 내로 3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간호학과 정원은 대략 9,800명 정도 됩니다. 9,800명. 이 9,800명이 어떤 숫자면은요. 우리나라의 화생공보다 정원이 많아요. 하지만 경영보다는 작습니다. 경영학과는 모집 정원이요. 2만 명이 넘어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부는 경쟁률이 있었고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컷. 그러니까 최종 등록 100분이니까 보게 되면 여기 72.89 이렇게 뜨죠. 요게 지금 여기 해석이 좀 어려운 여기 빼시고 보통 평균만 보셔도 됩니다. 평균. 요 대학은 한 4등급 정도면 가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정시 때 뭐 잠깐 팁을 좀 말씀드리면 정시에 이제 보건계열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시에선 최소한 6번 떨어지고 정시를 오는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능이 보통 잘 안 나왔으니까 수시에도 최저 만족 못해서 또는 뭐 학생부 종합에서 뭔가를 잘못 써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좀 몰죠. 근데 이게 부모님을 조심하실 게 애들이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것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애가 아들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식들이 좋은 학과를 가서 안정된 직장, 즉 전문직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걸 꼽는 게 제일 수준을 꼽는 게 보통 초등교육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애는 너무 가기 싫어. 근데 부모는 뭐 이렇게 뭐 회유하고 권하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 자퇴해요, 애들이요. 제 새끼도 작년에 뭐 초등교육 지원을 왔는데, 어우, 뭐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등록금도 싸고, 등록금이 165만 원인가밖에 안 돼요. 싸죠. 사립대는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뭐 건대, 동대, 홍대 이쪽 라인이 480만 원, 490만 원 가까이 돼요. 꽤 비싸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 있는 사립대보다는 한 160 얼마밖에 안 되는 초등교육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먹힙니다. 애가 싫어하시면은요 안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정시상담 때. 수시는 어제 수시에서 이제 뭐 6개를 쓰고 뭐 있으니까 뭐 이것도 한번 써보고 이것도 한번 써볼 수 있는데 정시는 기회가 3번이잖아요. 3번이고 어머니 아버님 마음도 그렇고 애도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이럴 때 자꾸 애가 싫어하는 거 쓰게 되면 이게 야 이게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보통 간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게 되면 간호보다는 좀 물리치료 좀 많이 권해요. 뭐 간호는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셔도 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태움이라는 그러니까 대학 병원을 가면 태움이라는 문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병원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노령 인구도 많고 병원이 늘고 있잖아요. 병원 늘고 있으면 간호사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간호사 많이 못 늘어요. 그럼 간호사가 빨리 현장에 투입돼서 빨리 그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게 안 되니까 짧은 시간에 이 학생들, 이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을 현장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갈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물론 이 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간호사 뭐 계시거나 하면 뭐 드릴 말씀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간호사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때 제가 보다 물리치료를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리치료 같은 경우 보세요. 병원 가게 되면 그 물리치료사 손으로 다 안 하잖아. 기계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워라밸도 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노인 요양병원이 많아서 그리고 알바도 가능해요. 그리고 피부 미용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여라든가 워라밸을 봤을 때는 물리치료도 좀 나쁘지 않다. 또 하나 제가 추천하는 정시 지역군 중에 하나는 바로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같은 경우는 각 병원에 방사선 기계가 들어오려면 방사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교통사고 많잖아요. 엑스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계열에서는 뭐 간호도 좋긴 합니다만 아이가 간호를 갈지 말지 판단이 잘 안 서게 되면 물리치료도 나쁘지 않다. 방사선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별 입시 결과 이건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립대를 예를 든 게 뭐냐면 국립대가 우리가 볼 자료들을 많이 보통 공개를 해요. 뭐 서울 지역 있는 대학이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는 건 극히 드물거든요. 극히 드물고 보통 국립대들이 공개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0학년도 재작년 전남대 나군 사회학과의 입시 결과가 수능 평균 등급이 뭐 2.73, 2.65, 2.8, 2.46이에요. 그럼 여기가 제일 낮네. 여기가 제일 낮고 여기가 제일 높죠. 자, 그러면 2021학년도 때는 보통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요 학과, 사회학과, 신방과, 문화인류 쓰고 싶은 학생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등급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2.81, 2.85, 2.46, 2.65. 그러니까 이때를 현재라고 봤을 때 이 전남대 요 학과를 쓰고 싶은 2021학년 때 요 결과를 보니까 여기가 제일 높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7등급 정도 된다고 칠게요. 전남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 내가 2.7이에요. 2.7. 요때 2.7. 아직 요 입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7등급을 가지고 이걸 봅니다. 그러면은 2.7로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 문화인류. 여기는 2.8이니까 사회학과. 이 두 개는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화인류를 써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입시 결과가 제일 높았던 행정학과도 2.81밖에 안 돼요. 야, 그럼 2.7. 단순히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에는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그리고 사회학과, 신문 방송 써도 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전년도 입시 결과만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입시 결과는 내가 어디로 써볼까? 이게 전년도 입시 결과나 지원 참고표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여기로 써볼 수 있을까? 그럼 2.7 정도 되는 학생들 여기 요때 2.7이면 전남대를 써볼 수 이게 이 정도 느낌인 거지.
전남대 여기를 쓰면 뭐 최초가 되고 예비가 되고 이건 사실 어려워요. 여기는. 그리고 보세요. 입시 결과 다 떨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 재학생 학령 인구 대략 5만 8천 명 정도 줄었고 이때도 한 4만 6천 정도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주니까 입시 결과 계속 떨어지거든요. 경쟁률이 떨어지고 입시 결과 떨어지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쟁을 보게 되면 문화인류가 7.3대 7.33대 1에서 2.8대 1 나왔죠. 그리고 신문방송이 3.5대 1에서 2.5가 나왔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할 게 경쟁률하고 커서 살아서 상관관계 별로 없어요. 보세요. 얘를 보게 되면 3.2대 1이고 3대 1, 0.1대 1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입시 결과는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사실은. 충원도 2명 도망가고 9명 도망가고. 이건 제가 아마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일 강의 때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쟁률과 커서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위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제가 다시 마무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치표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뭐 정시 등급이든 뭐든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만약 전남대를 쓰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또 이때 결과 보고 쓰겠죠. 우리 아이가 2.9예요. 2.9등급, 2.9등급입니다. 아, 여기는 못 쓰겠다. 여기는 못 쓰겠다. 아, 여기는 아슬아슬하겠네. 여기 여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시 결과가 그렇게 될지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수능 난이도도 있고 애들이 어떻게 쓸지 변수도 있고 해서 우리 아이가 올해 2.9등급인데 작년 입시 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뜻은 전남대를 한번 써볼 수 있고 잘하면 최초 합격도 나올 수 있겠네.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정도 의미. 그 정도 의미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실제 상담할 때 뭐 이 학교 데이터 갖고 오셔서 얘기한 분은 맞는데요. 실제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맞춰서 점수 계산해 보게 되면 뭐 실제 대학 결과는 틀어진 경우도 좀 많습니다. 제가 뭐 요거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숙명여대 통계학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숙명여대 통계학과인데 거기가 좀 특이한 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수능 네 과목을 다 안 쓰고 세 과목을 써요. 그때 아마 한 5년 전인가 6년 전 이상 거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수능 네 과목 쓰다가 세 과목을 썼는데 보세요. 애들이 네 과목에서 세 과목 쓰게 되면 뭐 어떤 한 과목을 버릴 수 있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회사에서 예측은 100분위가 한 96 정도 되면 숙명여대가 합격 가능하다고 제가 말한 96이라는 게 국수, 영탐, 반영을 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모의 지원 기준으로 한 96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올해 자료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담을 할 때 요 자료를 최대한 2022로 바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 대학에서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엑스에서 이제 정시 박람회, 수의 박람회를 할 때 이 학생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해줄 때의 입시 결과는 다 작년 거예요. 작년 걸 최대한 올해 걸로 변환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이제 그 숙명여대도 그래 변화를 했겠죠. 한 94 정도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에서 상담받고 온 학생이 뭐 제가 또 돌려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대학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이러저러해서 제가 보기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했더니 화를 내시고 그냥 환불하고 가셨어요. 실제 입시결과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제가 참고했던 그 모의 지원 데이터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입시 결과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올해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점수 체계나 수능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게 그냥 복잡해지거든요. 작년 수능은 이렇게 돼 있었고요. 올해 수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수학이거든요. 수학, 수원, 수도 공통이고 인문 쪽은 확통, 보통 자연계든 미적, 기하중, 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확통과 이쪽의 차이에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졸업생이 이제 내일 모레 들어오니까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정시를 고민할 때 이때의 결과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얘로 바꿀 로직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입시기관들도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 많이 하는데 딱히 참고할 만한 뭐 DB라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뭐 작년 거를 참고를 해서 뭔가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아마 상담을 이렇게 할 거, 대학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대학교에 전년도 백분위가 90 정도 돼. 90 정도 되는데 올해 수능 난이도 보니까 좀 뭐가 어렵대. 90보다 조금 낮으면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의견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시는 뭐 어느 대학교 뭐 선생님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야 올해 정시는 진짜 오리무중이겠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이 전년도 입시 결과가 그 수능 출제 방식의 변화가 있어서 이때 자료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겠으나 네, 쓸 거예요. 이게 매년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나요? 재작년 같은 경우 혹시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죠? 재작년은 학령인구가 처음 감소하는 첫 해였거든요. 그때 한 5만 8천 명 정도가 수험생이 줄어서 뭐 수시 입시 결과 떨어진다, 뭐 이걸 어떻게 보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안 했어요. 수시 때도 그냥 그때 2년 전에는 3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썼습니다. 애들 그렇게 가요. 정시도 입결 떨어지는데 그냥 3년 전 데이터가 썼어요. 작년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게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 입시 결과만큼 가장 확실한 기준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아마 올해도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변화가 있어도 아마 그냥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라서 애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좀 답답한데 우리는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는 자꾸 과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결과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UA에서 뭐 일부 뭐 UA나 일부 입시 기관이 갖고 있는 모의 지원은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올해 애들의 점수를 가지고 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주니까 모의 지원이 제일 좋긴 하죠. 이거는 참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누적 도수 요즘에는 누적 백분위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누적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누적 백분위를 내가 정시 때 여러 번 들어본다라는 뜻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입시를 하다 보게 되면 입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시를 처음 할 때 또는 어느 정도의 설익은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습관이 자꾸 뭔가를 자꾸 세요. 서울대 정원이 3천 명이고 우리나라 대학 정원이 31만 명이니까 30만 명 중에 3천 등 안에 들어와야 니들 대학 간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입시가 수시 정시가 있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제 그것보다 낮은 성적의 애들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에서 자꾸 세요. 세고 자꾸 자릅니다. 잘라서 네 등수는 얼마야? 이게 이제 누적 100분이라는 건데요. 수능이 끝나고 12월 첫째 주 수요일이 되면 수능을 출제하고 채점해서 성적표를 발송하는 이 교육과정 평가원이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요. 국어, 수학, 그리고 사탐, 과탐 이 표준 점수별로 도수 분포를 공개를 해요. 수학 가를 볼까요? 얘는 누굴까요?
얘는 수학 만점 받은 애. 원점수 100점짜리는 전국에 한 665명 있겠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죠? 이거는 남녀 응시생 비율이 여학생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누굴까요? 131짜리. 전국에 딱 한 명 있네요. 어떤 애? 2점짜리 한 개 틀리네. 98짜리 특이한 놈이죠. 자, 그리고 얘가 문제예요. 이 103짜리 얘가 3,500명이 있는데 과연 얘가 3점짜리 하나 틀린 아인지 4점짜리 하나 틀린 아인지 이건 또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냥 제가 감으로 찍게 되면 아마 이렇게 인원 많으니까 아마 4점짜리 한 개 틀린 애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점에서 2점짜리 한 개 틀리냐 4점짜리 한 개 틀리냐 이거 독특한 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여기에는 원점수가 나타나지 않고 표준점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국어 140점이면은 몇 등인가요? 전국에 5,481명이에요. 우리 만점자를 보게 되면 국어가 제일 어렵죠? 국어 만점자가 148밖에 없어요. 수학이 655명. 이게 작년 겁니다. 수학나는 810명.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는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어, 수학, 탐구, 지원 참고표에 있는 것처럼 국어, 수학, 뭐 영어는 뭐 절대평가 논외로 하고 뭐 국수영탐 또는 국영탐, 국수탐, 조합 전국 등수는 공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408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에서 몇 명, 408, 407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의 총합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시기관들은 이걸 가지고요. 전국 누적 등수를 누적 백분위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장기 1등 보세요. 그럼 장기 1등 아마 국어도 만점 받았겠죠? 그럼 수학도 만점 받았겠죠? 그럼 탐구, 여기가 탐구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구가 4과목, 8과목인데 전국 1등은 탐구를 뭘 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입시가 고민하겠죠. 야, 뭘 했을까? 뭐 작년, 재작년 보니까 전국 1등이 뭐 화원하고 생원을 했어. 그러면 여기 탐구 쪽에다가요. 화원, 생원 만점이라고 점을 다 더해요. 걔가 1등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만들면 안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된다기보다는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자료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자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기관들이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요청을 합니다. 왜 안 내놓냐? 나 등수가 궁금하다.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요청하니까 뭐 하죠.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뭐 전국 뭐 408등 뭐 전국 추정컨대 전국 1등 408점이고 몇 명, 뭐 407점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보통 수험생이 보통 50만이니까 50만 명에 대한 전국 뭐 인문계 장애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앞 시간 때 설명드렸지만 정시는 수능 본 애들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수시 쓸 때 학생들이 4년제 수시도 쓰고 2, 3년제 수시도 쓰죠. 그럼 애들이 보통 50만인데 27만, 28만 정도가 날아가요. 남은 애들이 정시를 쓰는데 보통 그게 16만, 17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요 자료에는 50만 명 데이터가 다 있지만 수시에 합격한 애들은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국 1등이 수시에 합격했을까요? 합격 안 했을까요? 이건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국 1등이 탐구가 뭘 했을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인문계. 이거 여기까지 쉬워요. 국어 만점 받았겠지. 수학 만점 받았겠지. 야, 그럼 인문계 학생 사탐 걔는 탐구 뭘 했을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정시 지원하는 보통 15만, 16만 정도 된 애들은요. 자기 등수를 다 몰라요. 내가 정시 장기 1등이야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 실제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408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정시 1등인가요? 얘 수시에 납치될 수 있잖아요. 다 납치가 되고 아마 얘가 정시 때 전국 1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1등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맹점이 있긴 합니다. 맹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꾸 정시 입시가 최근 3년 동안 뭐 20%대 유지가 되고 뭐 정시에 뭐 워낙 뭐 바늘 구멍이고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뭐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 뭐 이런 식의 누적 백분위가 학생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뭐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개적으로 이제 이투스가 이제 상위 누적 백분위를 많이 공개를 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국어, 수학, 탐구, 표점 419, 영어 1등급, 1등급은 누적 0.008이야. 인문계 수험생이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되면 30만 명 정도에서 0.08 곱하면 등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 등급이 1.05가 있어요? 이 있나요? 영어 등급 1.05가 없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도 나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19점은 너 상위 누적 100분이면 0. 얼마야? 뭐 상담할 때 이런 학생들도 와요. 선생님, 저 누적 100분의 상위 1.3%인데요. 뭐 1.3%? 오, 이런 아이들이죠. 잘했구나. 뭐 이 정도 해주면 되지. 또 여기서 뭐, 여기가 이제 수능을 응시한 모든 애들을 가지고 줄을 세웠는데, 여기 애들이 수시에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얘는 여기쯤 있을 수 있는 아이잖아요. 왜? 여기 애들이 수시로 다 납치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실제 등수보다 저평가된 등수를 가지고 정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아이들은 뭐 이거저거 하긴 하는데 저는 그닥 뭐 신경 쓰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애들이 워낙 많이 요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는 오르비 뭐 이게 이 팀이 잘 모르겠는데 뭐 TWCG 팀에서 이제 인문계 EPR과 추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언제 나온 자료긴 한데 2020년인가 나온 자료긴 한데 이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수학 나형입니다. 여기 가나다군인데 보게 되면 여기 인문계로 갈 수 있는 의치한 계열이 이렇게 돼 있죠. 가톨릭 관동대 의대가 상위 0.505야. 이화여대 인문 쪽 의대가 요 정도 돼. 요 두 개가 또 똑같은 라인에 있고 경희대 한의, 경희대 치의, 동국대 한의, 가천대 한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누적 0.3%. 내가 0.3%면 내가 대구 한의대 인문을 갈 수 있나? 그럼 서울대를 볼까요? 서울대는 경영, 소비자가 보통 지원 참고표 상에 좀 밑에 있는데 소비자 위로 올라가죠. 얘들이 이거죠. 여기를 써야 될 애들이 겁먹고 내렸으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누적 상위 0.1은 서울대 경영을 가는구나. 누적 상위 0.2까지는 이런 과를 가겠구나. 이런 거죠. 연대는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자료가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런 자료만 찾으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앞에 있는 보세요. 자료를 맞춰봅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 수능에서 몇 퍼야?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한 상위 0.45,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점수 딱 더해보니까 405점이에요. 405점인데 0.45네? 0.45고 딱 보니까 0.45가 어딨어? 여기쯤 있네? 연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식자형 행정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 백분을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자연계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쪽 누적보다는 자연계를 많이 쓰는데 자연계 볼게요. 자연계가 지금 우리 아이가 415점 맞았어요. 오, 전국 누적 0.1이네? 0.1 봅니다. 의대 봅니다. 0.1, 야, 이거 뭐 이들 다 가겠구나. 근데 다른 애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보니까 누적 한 0.75예요. 한 405점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0.75예요. 봅니다. 의대. 0.75면은 한 여기쯤 있네요. 부산대 의대, 을지대 의대, 대구 가톨릭대 의대. 야, 여기 다 가겠네. 이렇게 보통 누적 100분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0.75 얘가 실제로는 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수시 합격으로 납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0.75 이 아이는요, 실제 여기 갈 수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실제 이게 모의 지원이나 입시료가 빼고 배치표를 빼고 모의 지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실제 이 아이는 누적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적 백분위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수시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탐구 조합이 틀어져서 실제 애들 분포와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몇 등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서울대 자연계를 가고 싶어. 뭐 상위 3%? 상위 누적 100분의 3%게 되면 얼마예요? 대략 우리 아이가 391을 맞으면 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정시할 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이거 한다고 해서 애들이 뭐 대학을 가네 안 가네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누적 100분위를 갖고 누가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가 어디를 봐서 누적 100분위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까막눈 되지 않으시려면 한번 보는 게 좋다 말씀드렸고요. 결국 제가 이제 유튜브도 찍었는데 결국 UA나 다른 입시기관, 뭐 일부 입시기관에 제공하는 모의 지원만큼 지원 가능 점수를 확실히 안내해주는 사실은 없어요. 모의 지원이 실제로는 뭐 여론조사랑 비슷한 거예요. 여론조사. 실제 그러니까 모의 지원과 여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론조사는 투표하고 난 다음에 출구조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출구조사 비슷하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투표를 예상을 하고 하는데 모의 지원은 지원하기 전에 실제 대학에 지원하기 전에 자기 점수를 다 까서 유불리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먼저 하느냐 지원을 하고 출구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지원 전에 모의 지원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 실제 트렌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 주는 건 모의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누적 도수든 지원 창구표든 전년 입시 결과는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도 우리 아이가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남쪽이야 북쪽이야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건 지원 창구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입시 결과나 누적 백분위를 가지고 요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 방향 잡으신 다음에 모의 지원 돌려보시게 되면 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정교하게 합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 그러니까 센터 오셔야 돼요. 여기 동대문 센터 오시게 되면 모의 지원 통해서 의견 많이 주실 거예요. 요 최근에 이제 나온 고속 성장 분석기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에 그 중앙일보랑 인터뷰도 했어요. 중앙일보 기자가 전화가 와서 이게 뭐냐 물어보길래 애들이 많이 쓴다. 여기 나왔죠.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제 멘트도 있긴 하지만 요 빨간색을 제가 이제 박스한 이유가 뭐냐면 그건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바라보는 입시의 시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학생들이 모의 전에 수십만 원 아니에요. 모의 전 해봤자 여기도 얼마 안 되죠?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까지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까지 찾는 이유는 대학의 합격 점수 정보가 여전히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잘못된 것처럼 판단을 해요. 대학이 어디 가든 학교 홈페이지 최대한 올려놓는데 그 일선 고등학교 그걸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학이 요즘에는 뭐 SNS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입시 결과를 제대로 공개 안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 다 올려놔요. 그래도 이제 정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긴 하긴 하죠. 그러니까 각 대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만약에 작년도 뭐 최초 컷, 최저가 다 공개하잖아요. 그래도 정시 실제 입시 결과는요 다 틀어질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은 전년 입시 결과 정반대로 쓰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경영이 400점이 최초합이고 서울대 경영 도망갈 때 웃기죠. 400점 최초합이에요. 401점 쓰겠죠. 399점 안 쓰겠죠. 근데 400점을 쓸까요?
컷이 400점이에요. 400점 애들은 간당간당하잖아요. 400점 애들이 안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399가 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대학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입시 결과를 발표해도요. 학생들은 그와 정반대로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 불안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년도 입시 결과가 아무리 잘 공개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뭐 그거와 정반대로 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성장 분석기가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작년에 돈을 주고 샀거든요. 작년부터 유료 판매했으면 이것도 저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뭐죠? 지원 참고표나 전년 입시 결과보다는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또는 우리 아이의 점수를 다 환전시켜서 우리 아이를 다 환전시켜서 지원 여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동대문 센터에 상담받기 전에 우리 아이가 환전시킨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디 갈 수 있어? 대충 돌려보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점수가 718인데 여기는 질이 여기는 야, 이거 애매하긴 한데 건대는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좋은 엑셀 계산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 이제 제 개인 연구소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선생님, 무의존만 보시나요? 아니면 고속 성장 분석기도 보십니까? 물어봐요. 둘 다 참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앞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배치표도 얘기하고 뭐 전년 입시 결과도 얘기하고 뭐 누적도 얘기했는데 그게 좀 너무 번잡스럽다 하시면 그냥 이거 어떻게 뭐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예요. 고속 성장 분석기라고 이게 6월, 9월도 그러니까 모의평가 끝나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돌려보셔서 우리 아이 점수 환전한 다음에 이 고속 성장 분석기에서 예상 점수 있잖아요.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 정도. 왜냐면 이게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차피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를 가지고 이 점수를 만들었잖아요. 이 점수를 만들었으면 이 점수가 어떻게든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담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까먹느니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답답한 거고요. 또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게 되면 여러 의견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아버님 이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까막눈으로 오시게 되면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100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한 50, 60밖에 못 드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30, 40은 입시의 기초를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머님 이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가나다군이라는 게 있고 이러면 이게 기본적인 것을 전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 보시면은요. 이게 똑같은 대학인데 보세요. 우리 아이 점수가 달라지죠. 717.31인데 여기 달라져. 이게 건국대는 인문계열 1, 인문계열 2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뭐 그 내용이고요. 우선은 뭐 이 국민대랑 세종대랑 숭실대 점수치가 다 달라요. 여기는 903점이죠. 국민대는. 세종대는 880점대 나오죠. 그리고 숭실대는 또 600점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대학별로 환전된 점수체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 갈 수 있는 길을 딸 때는 얘보다는 얘가 한 1000만 배 낮고요. 얘보다 얘가 100배 정도 낮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힘들게 맞아온 점수를 그냥 남한테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뭐 이거 이런저런 자료 돌려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제가 보기에는 고속 성장 분석기 한번 써보시는 게 우리 아이 도움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모의 지원은 뭐 센터에 오시면 다 해주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점수예요. 다 국어, 수학, 탐구 다 합이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게
각 대학별로 산출하다 보게 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이 점수 기준으로 이게 지금 애들 지원자들 간의 유불리를 나뉘잖아요. 이게 이제 모의 지원이라는 거죠. 지원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게 UA가 이제 작년부터 정시 학교 진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최초 합 이거 다 해줍니다. 다 해줘서 UA도 표원수가 많은 편이에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동대문 센터에서도 센터장님이나 뭐 여러 컨설턴트 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여러분의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UA학교 진단은 이망희 부사장님이 여기 해설도 해놨지만 이것도 한번 보시고 모의전이 뭔지 아시게 된다고 하면 정시 상담 때 까막 눈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